안녕하세요. 소셜 IP 오브 이병돈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 생일이고요. 생일 감사 파티를 제 나름대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선물이라고 하면은 가장 소중한 것을 이렇게 드리는 것 텐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16년부터 기업하고 특허 사무소를 연결하는 그런 IP 매니지먼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초부터 2018년 12월까지 특허 전략에 대해서 여러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연을 하면서 사용했던 PPT 장표에 얽혀진 비하인드 스토리, 숨겨진 스토리를 함께 제가 나눈다고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노하우를 나누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급조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 보면 비즈니스 성공을 부르는 BTI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 장표는 제가 그동안 특허 사무소에서 1996년부터 2016년까지 20년 동안 특허 실무를 하면서 그리고 3년 동안 기업하고 기업의 IP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그 수많은 특허 전력과 기초 지식들을 2시간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2시간 동안에 담을 수 있게끔 해서 BTI 전략 사관학교라는 것들을 제가 만들었고 그 중에 BTI 전략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비즈니스 성공을 부르는 BTI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성공을 부르는 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사용했는데 보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성공을 부른다 그런 키워드를 제가 사용했고요. 이 뒷편에 보면은 그림이 사관학교에서 졸업식 수료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좀 희미하게 해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지식재산 전략 단기 전수 과정이라고 해서 2시간짜리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프로필을 적고 있습니다. 저는 소셜 IP 허브를 2011년도 10월 6일 날 그 아이폰에 스티브 잡스가 타계한 그날에 회사를 창립했고요. 그동안 특허 사무소와 소셜 IP 허브를 독립해서 하다가 2016년도에 소셜 IP 허브에 전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한국 IP 허브 센터를 제가 창립하고 작년이 올해죠. 올해 2018년도에 BTI 전략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남산업진흥재단 진흥원 지식재단 자문협의회 전문위원으로 2018년도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광원 포럼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외부에 소개를 할 때는 BTI 전략가 기술 경영사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지식재단 전략 최고위 과정을 2016년도에 수료를 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아까 그 맨 첫 장에 나오던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BTI 전략 사관학교를 수료하면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그림일 수 있는데 이런 아이가 이렇게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이런 또 리스트를 어떤 강의의 목적을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경고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허의 중요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경고장을 받으면 특허 경고장, 디자인 경고장을 받으면 우리가 멘붕이 온다 할 때 해가지고 이런 경고장의 이미지를 제가 캡처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경고장을 받게 되면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하는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이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위에는 제목이 경고장, 특허침해, 기술 유출, 카피 제품 이런 키워드를 쓰고 있고 똑같은 그림인데 좋은 모피와 현실의 온도 차이 이런 키워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과연 특허가 필요할까 이런 또 질문도 던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특허의 어떤 역할을 설명할 때 저는 2가지 키워드를 써요. 첫째는 뭐냐면은 기업의 기술을 보호한다. 그리고 2번째는 시장에서 전략적 우위를 선점한다. 이 2가지 키워드를 쓰는데 그거를 설명할 때 요 검의 그림을 씁니다. 이 검에 보시면은 요 앞에 여기 왕관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왕관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 검을 가진 사람은 왕족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본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이 공격용 무기도 될 수 있고 사람들이 검을 나를 치려고 할 때는 그 검을 막을 수 있는 방어용 무기도 될 수 있다. 그래서 특허도 공격용 무기도 될 수 있고 방어용 무기도 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림이죠. 위에 보면은 특허의 역할에 대해서 이런 그림을 설명하고 이런 그림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마블의 히어로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런 그림을 보면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글로벌 특허 전쟁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위에 그림, 밑에 그림을 보면 거북이들이 아래에서 깨어나서 바다로 가는 거거든요. 바다로 가는데 이 거북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미 거북이로 들어오는 거는 되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스타트업으로 활동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 그래서 위에 보면은 스타트업과 대한민국이라는 키워드하고 스타트업 중소기업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스타트업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되게 좋아하는 제가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무연검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자 호위 무사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실전, 우리가 현실적으로 준비해야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특허가 정말 필요하고 그거를 실전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 하고 있고요. 똑같은 그림인데 밑에 보면은 현실적으로 준비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 다음 장에서는 준비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위에서 보면 스타트업 생존을 위한 실전 특허 전략. 밑에서 보면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기업 생존을 위한 특허 전략, 이런 식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최근에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제안서에 사용한 건데 임종무태 준비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아무도 우리를 넘볼 수 없다. 그리고 비즈니스와 기술과 특허로 전쟁을 준비할 수 있다. BTI 전략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현실을 직시하는 거의 필요성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특허는 로또냐. 그래서 왼쪽에는 그리면은 로또가 그려져 있고 오른쪽에는 그림의 떡이 있어요. 그래서 특허가 로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림의 떡일 수 있다. 그래서 특허를 엑시스를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그림을 얘기하고 있고요. 전 여기서 특허의 특허를 돈으로 만든다고 특허의 엑시트라고 정의한다고 강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쿠팡이라고 하거든요. 쿠팡이 특허가 되게 많아요. 운송업체 중에서, 물류업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후발업체들로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얘기할 때 후발주자로서 특허를 잘 준비할 필요가 있을 때 차별된 경쟁력을 구축하는 예에서 쿠팡 예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식재산의 필요성을 딱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키워드가 나왔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보호하고 신뢰였습니다. 그래서 보호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보디가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캡틴 아메리카는 정말 공인된 실력 있는 보디가드다. 그래서 특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단독 특허뿐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얘기할 때 이런 그림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에 대해서는 이런 특허증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이런 금장의 위력이 있다, 기술력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 증거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2011년 그때부터 썼던 그림 같아요. 아니 2010 초반부터 제가 이제 소셜 IP업을 시작할 때부터 썼던 그림인데 이렇게 어떤 갑옷과 칼과 활을 보여주면서 특허라는 것은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기업을 부각시키는 발판을 쓸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제가 예전부터 사용하던 그림입니다. 그는 기업 사례를 설명할 때 이거는 NUC 기업이라는 그 기업인데 상당히 특허 실용시행을 잘 이용을 해서 주방 가정 업체 중에 상당히 잘 나가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설명할 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특허를 잘 활용한 예를 설명할 때 이 그림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견기업, 서울반도체 사인데 S기업이라고 해서 서울반도체 사인데 특허를 잘 활용해서 글로벌 LED 기업으로서 거듭나고 이미지화시킨 성공 사례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이제 2010년도에 카이스트 지식재산 전략 과정 같이 했을 때 같은 우리 동기분이 사업이에요. 근데 애플과 이분은 이플인데 이플이라는 상표권 분쟁이 있어가지고 그거 사례를 다뤘던 그림이고요. 이거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어떤 불일치, 언밸런스, 기술 침해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제가 사용했던 그림이고 이 그림에 나왔던 분도 2010년 카이스트 AIP 때 같은 과정에서 이제 수업을 들으신 분이 상당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6년부터 기업의 IP 매니지먼트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뭐 IP 생태계 하거든요. 지식자산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 2016년부터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기업을 이렇게 매니지먼트를 하다 보니까 IP만으로 안 되겠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우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생존에서 어떻게 되냐 따져보니까 비즈니스하고 기술하고 지식자산을 하나의 프레임에서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3년 동안의 결과로 나온 게 BTI 전략이 나온 거고요. 그림을 이제 뭐 비즈니스, 기술, 지식자산 세 가지를 놓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선택을 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택할 게 아니고 하나의 프레임으로 보고 융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이소룡인데 저도 이제 절권도를 몇 달 동안 수련을 했거든요. 예전 어렸을 때 쌍절곤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려고 했던 거는 실전이라는 단어였어요. 실전. 그러니까 어떤 논리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실전으로서 IP 전략을 해보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한되지 말고 다 사용해라. 제가 절권도에서 깨달은 거는 제한되지 말고 다 사용하자는 거였어요. 내가 가진 주먹, 이마, 팔꿈치 그리고 상대방의 몸도 잘 활용하자. 그래서 반드시 어떤 사업에 성공하자. 그래서 그런 걸 나타낼 때 저는 이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이미지는 또 표지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스타트업을 위한 실전 특허 전략 이렇게 했을 때 이건 2018년도 5월 10일날 강연을 했을 때 이런 표지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절권도에 나오는 문양이에요. 문양에서 여기 보면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가 있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화살표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음양 간의 연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하자. 그런 그림을 제가 취지를 이렇게 뽑아냈고요. 똑같은 이 위에 있는 그림하고 비슷하게 제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비즈니스와 기술, 특허, 선택이 아닌 연속적인 상호작용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게 이제 BTI 전략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기업분들은 특허를 뭐 공부하고 전문가가 될 게 아니고 이렇게 슈퍼카처럼 슈퍼카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 보면 드라이버 라이센스, 운전면허증과 돈만 있으면 이 슈퍼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특허를 뭐 열심히 공부해서 하는 것보다는 특허에 대한 기초 지식은 이제 드라이버 라이센스죠. 왜냐면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특허 사무소의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고 그들의 어떤 전문성을 쓰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대표면은 특허에 대해서 많이 뭐 전문가 공부할 게 아니고 그럴 필요는 없고 그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드라이버 라이센스에 해당되는 기초 지식과 돈을 볼 필요가 있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했을 때 사용했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지식자의 정의에 대해서 타인의 사정을 배제 가능한 거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했고요. 산업재산권은 이런 식으로 이제 종류가 나뉜다. 구체적으로는 특허권, 실용시장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뭐 20년, 20년, 10년, 20년, 1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기업이 숙지해야 될 기본 특허 전략 이런 것들은 기업에서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수행해야 될 특허 관리, 획득 관리 실무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쭉쭉 설명이 나온 겁니다. 용어의 정확한 사용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소통 언어이기 때문에 미국에 사는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배워야 되듯이 특허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특허 변리사 전문가들과 얘기할 때는 기본적인 특허 용어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요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특허 출원, 뭐 선행기술, 명세서, 우선권 주장, 해외 출원, 무효심판 이런 단어 정도는 알고 뭐 신규성, 징후성, 거절 이유 이런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만이 특허 사무소 얘기할 때 잘 통하겠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특허 공개 공부하고 등록 공부 좀 보여드렸고요. 네, 특허 출원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그러니까 특허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에서 제가 특허청 번호하고 공개 번호하고 등록 번호를 제가 또 이제 새로 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아이템의 지식재산 보호 방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디자인, 특허와 디자인과 상표의 차이점, 공통점이 있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특허는 독점권에 상관하는데 특허는 어떤 독점권이라기보다는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는 배제권이다. 그래서
내가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걸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특허를 받았다 할지라도 선행 등 특허가 있으면 그걸 침해하지 않게끔 내 제품을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특허에 대해서 무조건 특허를 출원하면은 등록을 받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허로 출원해서 보호받을 기술이 있고 특허를 출원하지 말아야 할 기술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특허권은 사람들은 특허 명세서에다 다 기재하면 그게 다 자기 기술인 줄 아는데 그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기술이 다 자기 기술이 아니고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기술만이 자기 권리 범위에 속한다. 설명한 장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이에요. 계란이 병아리 원래는 이제 여기다가 그 계란 후라이 그림도 하나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병아리가 알에서 혼자 깨어나면 병아리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딱 깨어가지고 하면은 계란 후라이가 이렇게 될 수 없다. 그래서 스스로 또 변화해서 나오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보면은 전략과 전술. 요거는 제가 올해인가 작년인가 그 하버드 그 전략 단기 과정이 있어가지고 들었었는데 거기에서 그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do right things, 그래서 올바른 것들을 하는 것은 전략이고 do things right,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거는 바르게 하는 건 전술이다. 그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그걸 설명했었고요. 핫과 하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길목을 선점하는 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된다. 요 그림 속문이 있는 그림과 징검다리 그림을 제가 사용했습니다. 길목을 선점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그림이 상당히 강의할 때 인기가 되게 좋았어요. 이 그림에서 제가 2016년도 그때 이제 성남산업진흥원에 처음에 이제 CEO 분들을 놓고서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이 그림이 상당히 많은 분들 임팩트 있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목줄지기 전략이죠. 그래서 특허권 같은 경우는 어떤 공격 특허, 방어 특허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상대의 목줄을 질 수 있는, 상대의 비즈니스 모델 방향을 목줄을 질 수 있는 특허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이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 개구리가 조그만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큰 황새 같은 경우는 나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적 또는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의 목줄을 지을 수 있는 특허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건 본질 레벨업이에요. 그래서 호랑이 그림과 이제 고양이 그림이 있거든요. 외관상으로는 비슷하게 보이는데 실제 본질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는 아무리 잘 키워도 호랑이가 될 수 없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고양이는 아무리 잘 키워도 호랑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특허 출원할 때 뭐 이렇게 고양이 정도의 낮은 수준의 특허를 출원하면은 특허 등록을 받아도 이제 행사를 별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처음에 내가 특허 출원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두세 단계 레벨업을 해서 그걸 특허 출원해야만이 호랑이 같은 특허를 처음부터 이렇게 창출할 수 있다는 그림을 설명할 때 호랑이 그림하고 고양이 이미지 그림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검색을 우리가 많이 활용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이노베이션 Q 플러스에서 저희 이제 카이스트 AIP 또 어느 분이 운영하는 그런 솔루션이에요. 특허 외국의 검색 솔루션 일반 공학 뭐죠? IEEE가 검색이 되는 그 솔루션인데 그 그림을 제가 같이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가 특허 출원할 때 단순히 특허 출원하고 획득하는 데만 노력을 기울일 게 아니고 특허청 요정을 통해서 기업의 내실을 다니는 기업의 삼자 그 뉘앙스로 얘기할 때 여행하는 모자를 쓰고 여행의 가방을 들고 가는 여인의 이미지를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허 출원을 시간을 많이 가지고 충분히 준비해야만이 제대로 된 특허를 획득할 수 있다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더 건강한 출산, 예쁜 아기의 그림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래야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듯이 우리가 엄마 아빠가 준비가 돼가지고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듯이 기업에서도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가지고 특허를 준비해야만이 괜찮은 특허를 만들 수 있다 설명할 때 이 그림을 쓰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캡틴 아메리카 방패하고 목검이 나와요. 목검이 나오는데 이 목검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에서 오동나무를 깎아서 만든 칼이 있었는데 쥐가 공들여서 낫으로 깎아가지고 사포로 갈았었는데
소나무 기둥을 이렇게 딱 쳤더니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엉뚱한 곳에 공들이지 말고 역시 특허도 진짜 보잘것없는데 공들이지 말고 괜찮은 특허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그런 의미로 얘기할 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계 지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많은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이 또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내 특허만 출원하시는데 국내 특허 출원한 것만으로는 특허를 받았을 때 한계가 있어요. VC에서 한계 있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가급적이면 글로벌 특허를 출원할 수 있게끔 하자 할 때 이 그림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국내 특허의 의미는 우리가 우선권 주장 1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 출원 1년을 준비하기 전에 지금 내가 국내 출원을 해놓겠다. 그런 말을 할 때 이 이미지를 쓰고 있어요. 이 이미지는 이제 여러 가지 돌 중에서 옥석을 골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허 제도 중에 우선 심사 제도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특허를 출원을 해서 심사를 해서 등록받는데 거의 1년 반 내지 2년이 걸려요. 2년이 걸리는데 그러다 보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심사를 한 2, 3개월 내에도 특허 등록 요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선 심사를 해서 이거를 내가 더 진행할 건지 해외 출원할 건지 말 건지를 빨리 판단하자. 그래서 대책을 세워서 해서 이 그림을 제가 쓰고 있어요. 이 그림은 이제 기차가 문을 닫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허 등록 결정을 받으면 3개월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 등록증이 나와요. 근데 특허 등록증이 나오면은 특허 청구 범위를 수정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등록 결정이 나오면은 즉시로 돈을 내지 말고 이게 이제 분할 출원이 필요한 기업을 봐가지고 분할 출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출원 상태에서 그 다음에 등록료를 내서 등록증을 확보하자 할 때 이 그림을 쓰고 있어요. 너무 이제 빨리 닫지 말자. 분할 출원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 이 그림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할 때 이제 그림의 떡인데요. 그래서 특허 비즈니스가 진짜 어떤 성공 신화가 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할 때 특허가 그림의 떡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필요할 때 이 그림을 쓰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특허가 사업 성공까지 연결되기 어려운 요인, 특허 관절 열심, 엔진이 열심인데 이거는 제가 2012년도에 우리 카이스트 지식산 최고위 과정할 때 같이 이제 연구 과제로서 했던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는 내가 아니더라도 사업화가 됩니다. 그래서 협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쓰고 있고요. 또 특허는 비즈니스고 돈으로 보고선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기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비즈니스를 이용할 때 IP를 이용해서 글로벌을 진출하려면은 이러한 식의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된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 보면 빨간 글씨로 특허사무소의 업무 절차와 커뮤니케이션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기업 자체적으로 특허를 다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 전문가 집단이 특허 사무소하고 어차피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들과 일할 때 어떤 업무 절차가 있고 어떤 업무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탁공시라고 해요. 줄탁공시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아래에서 이렇게 하나 있던 병아리가 나오려면은 바깥에서 이렇게 어미 닭이 쫓는 그 시점하고 이 알 안에서 병아리가 쫓는 시점이 딱 맞아야 알이 딱 깨진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기업하고 특허사무소가 같이 최대한 열심히 해야만이 뭔가 좋은 특허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걸 설명을 저는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탑이잖아요. 탑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제가 일을 해보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뭐냐면 기업에 특허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이에요. 저희처럼 전문가처럼 완전히 안 알고 조금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아는 걸 가지고 뭐라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말하는 게 잘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를 도와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설픈 지식이 공격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BTI 전략 사관학교를 통해서 뭔가 배우면은 특허사무소 일할 때도 뭔가 이렇게 암척을 한 게 아니고 내가 이런 걸 수업을 통해 들었었는데 우리가 이러한 전략을 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해서 특허사무소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확인식으로 질문 던지라고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확인하듯이 질문을 해야만이 그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충분히 끌어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할 때 이 그림을 쓰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전문가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둘이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문가가 화장 메이크업을 하니까 전혀 다른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것처럼 또 전문가의 손님 거치면 전혀 달라질 수 있다 해서 충분히 우리가 특허사무소의 전문성을 이용하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자체적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특허 어떤 사무소의 전문성을 이용하자, 특허 전문가 이용하자 할 때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포 앤 애프터 특허 전문가 등을 기꺼이 활용해라. 그게 기업을 위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는 잘 특허 잘 몰라요. 초등학교 때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특허 사무소 변리사들 얘기하다 보면은 뭔가 질문을 하기가 왠지 막 꺼림칙하고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도 몰라 이렇게 말할까 봐. 그렇지만 안 물어보면 우리 손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는 척하는 거야 하면은 손해인 거고요. 근데 이제 안 물어보면 정말 손해다. 근데 이 그림을 이제 계속 쓰기에는 좀 저작권이나 그런 게 부담이 있어가지고 지금 안 쓰고 지금은 이런 식으로 this way, that way 이제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기업 CEO가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아는 척하면서 잘못 선택하면은 큰일 나요. 그래서 특허를 우리가 진행할 때는 특허에 대해서 모르면 변리사한테 물어봐라. 만약 예를 들어 명세서 검토하다가 모르면 이거 몇째 줄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아니면 뭐 우선 심사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우선권 주장 그게 뭐죠? 다 물어보고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모르면 반드시 물어보라는 거죠. 일일이 챙겨라.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에요. 히딩크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특허계의 히딩크 소셜 IPO 이경선 대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히딩크에서 알고 있는 거는 상당히 꼼꼼히 챙겼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챙기고 방치하지 마라. 그리고 특허 사무소 때 일을 신뢰하면서 맡기지만은 그 전 과정은 책임은 다 기업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1개월 내에 특허 출원하기로 했으면은 뭐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미리 체크해서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 우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도울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라는 거죠. 체크하면은 그게 우리가 일정을 컨트롤할 수 있고 그들의 전문성을 최대로 끌어낼 수 있어요. 왜냐면 특허 사무는 되게 바빠요. 많은 업체를 통해서. 그러면 약간 일일이 체크하고 또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만이 충분히 우리를 위한 서비스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 이제 특허 아이템의 특허 출원 필요성 여부를 또 이제 기업에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키프리스라는 곳에서 선행 기술 조사를 해달라. 구체적인 검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 키프리스의 어떤 화면을 캡처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 출원하는 기업에서 아무리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쓰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특허가 돈 먹는 하마냐, 뭐 최소의 기업 비용이냐 할 때 이런 그림 쓰고 있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제가 썼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 제가 보니까 부가가치 쓸 때 우선 대리인 수수료를 받는 게 특허 출원할 때 12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보통 받는 것 같아요. 물론 뭐 200만 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또 내용과 그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보니까 310만 원에서 41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거절 이유를 몇 번 받고 막 그러면 450만 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가서 넉넉히 다 500만 원 정도 잡아오면 되겠다. 그런 때까지는. 해외 출원 비용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었는데 이거는 좀 약간 비용이 적게 든다고 말하는 특허 사무소의 비용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일이 있어서 보니까 미국 같으면 1,6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1,600만 원 들어가고 중국은 한 1,000만 원 정도, 일본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유럽도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각 특허 사무소마다 이러한 스케줄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하겠죠.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만 이 그림은 뭐냐면 5천만 원이라는 그림이에요. 5천만 원의 그림인데 어떤 분이 강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허 한 건을 등록된 걸 무효 심판을 걸고 이렇게 하다 보면 들어가는 비용이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 한 건을 무효시키는데 5천만 원이니까 만약에 10건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 측에서 나를 무효시키려면 5억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기회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특허가 이만큼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무효화율이 68%이기 때문에 특허 필요 없다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필요 없다는 특허를 할수록 내가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최소한 5천만 원을 써야만 무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어떤 사업을 저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최종병기 활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그림에서 주인공 나미가 활을 쏘는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활이 꼭 맞춰야 되잖아요. 반영 맞추는 것처럼 특허 등을 꼭 받아야 될 때 그 노하우를 이렇게 알려주는 데서 이 그림을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특허 한 번에 성공하려면 절대 이 그림을 제가 쓰고 있고요. 우선 이제
또 제가 뭐를 이렇게 설명했냐면은 좋은 특허 명세서를 만드는 노하우에 대해서 당연히 특허 명세서는 특허 사무소 쓰지만은 그거에 우리 기업이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참고자를 적극적으로 뭐 제공하고 사업 로드맵과 경쟁 상대 사업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라. 그리고 다양한 변형 예가 생각나면 기꺼이 특허 사무소에 제공하라는 게 이제 제가 기업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리인의 시간 아껴주어라. 그리고 대리인의 전문성을 최대한 이끌어내줘라. 이거는 이제 제목을 보면은 특허 대리인과의 상생을 위한 소통 노하우예요. 특허 대리인도 살고 우리 기업도 살기 위한 노하우를 잘 말씀을 드렸고요. 고객 서비스에 너무 연연하는 분들이 계세요. 전화를 제대로 안 받더라, 이메일도 제대로 안 토스 안 하더라,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 사무소와 일을 하게 됐으면은 최대한 좋은 명세서를 이끌어내야 어쨌든 간에 그 기업이 할 일이라는 점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이거든요. 특허 명세서 검토할 때 뭐 빠진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줘. 잘못된 기재 부분 바로잡고 굳이 삭제하지 말라. 떠오른 내용은 추가해서 하고 발명용 진중에서 상의합니다. 스타일을 인정해라. 이런 식으로 참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수정된 사항을 참고해 명세 전체로 반영됩니다라는 코멘트를 꼭 적어서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자, 이 그림은 우리가 2016년도 제가 이제 전자신문에서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연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때 사용했던 그림이에요. 우리 경주를 하고 있잖아요. 경주를 하고 있는데 이 경주를 제가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 주도권이 신기술 선점 여부에 대한 상황에서는 특허 혁신이 중요하다. 그때 이 그림을 제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최근에 원래 이 그림은 제가 이제 2016년 그때부터 IP 허브센터 포럼할 때부터 썼던 그림인데 이제 이런 뉘앙스는 처음 했죠. 2019년 변화의 파도가 몰려온다. 당신은 파도를 탈 거냐, 아니면 파도에 파괴될 거냐, 이런 어떤 운율을 살려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해가지고 잘 활용을 해서 파도를 타는 승승장구하는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아무런 준비가 없다가 파도에 딱 맞아 파괴될 수가 있으니까 당신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제대로 변화에 민감하고 특허를 준비합시다. 때 제가 이 그림을 쓰고 있어요. 변화의 파도가 몰려올 때 파도를 탈 거냐, 파도에 파괴될 거냐. 이 그림은 이제 멋있죠. 누구냐면 토르예요, 토르. 마블 히어로 중에 한 명인데 엄청나죠. 땅 때리면 이제 모든 게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의 위력이 제가 보니까 한 방에 보낼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한 방에 보내기 힘들 것 같기도 하지만 내가 한 방에 나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한 방 맞을 것인가, 한 방 먹일 것인가 이런 또 이렇게 키워드를 써서 제가 쓰고 있는 그림입니다. 최근에. 이거는 저희 소셜 IP 업부의 IP 매니지먼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중소기업 같은 경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IP를 관리할 전문 인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소셜 IP 업부가 IP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의 특허 아이템을 발굴하고 레벨업을 하고 특허 등록 일정을 관리하고 특허 전략에 또 PM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기업이 특허 출원을 의뢰할 때 그 전 과정 전 단계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레벨업을 시켜서 특허 출원을 의뢰하게 하고 특허 로펌에서 특허 출원 명세서 초안을 보내면은 사실 기업에서 그거 이렇게 이제 검토하기가 기술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용어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 소셜 IP에서 그 특허 명세서를 검토를 해드려요. 잘 됐습니다. 아니면 수정사항이 있으면은 이런 부분 저번에 우리 미팅했던 사항에서 빠졌으니까 이런 부분 수정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특허 로펌에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괜찮으면 그때 특허 출원 지시를 하는 거죠.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서울반도라든가 기업에서는 다 특허팀이 있어요. 이런 일 해요. 근데 스타트업 중소기업에서 특허팀을 주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허 사무소에서 느꼈던 그런 것들, 대기업들은 이렇게 특허팀을 줘가지고 전문 인력을 줘서 보호를 받는데 이게 개인이라든가 개인 발명가라든가 중소기업 스타트업은 이렇게 못하는구나. 내가 나와서 이런 어떤 IP 매니저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3년 동안 필드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걸 말씀을 드려요. 3자 크로스 시스템. 야, 너네가 그러면은 기업에서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특허 사무소 로펌에 있는 변리사보다 실력이 뛰어난 거냐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크로스 체크예요. 크로스
특허 로펌 변리사들도 체크를 하고 뭐 기업의 엔지니어도 체크하고 소셜 IPO도 체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소셜 IPO가 기업에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밸류는 뭐냐면은 그거죠. 만약에 우리가 없을 때 과거에는 특허 10건을 출원하면은 대한민국 특허 등록률이 60%예요. 60%. 저는 50몇 프로를 썼는데 저도 60%라고 하더라고요. 60% 썼는데 근데 또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소프트웨어 모델 아니면은 블록체인 아니면은 그런 쪽은 상당히 낮아요. 2.5건 정도? 그 정도 25%밖에 사실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IP 매니지먼트를 받으면은 10건 출원하면은 8건 내지 9건을 등록시킬 수 있다. 어떻게 등록시킬 수 있겠느냐?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특허를 출원하면은 특허 될 만한 기술은 특허 등록이 돼요. 근데 원래부터 특허 등록이 안 될 수 있는 기술을 아무리 아까 그거잖아요. 고양이를 아무리 포장해도 소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원 전 단계에서 충분히 기술을 아이디어를 레벨업을 해서 그거를 특허 출원하게 되면은 그만큼 등록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걸 하고 당연히 기업에서 시간 어려운 거 알지 못하는 거 특허에 대해서 막 시간 끄는 거보다 저희들이 전문적인 사람들 하다 보니까 기업의 시간을 당연히 효율성을 향상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존에는 뭐 아이디어가 30개가 다 출원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걸 분별을 잘 못하시니까. 그렇지만은 저희가 IP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면은 아이디어가 30개 나왔을 때 그 중에서 필터링을 해서 정말 이거는 더 레벨업을 해야 됩니다 해서 진짜 레벨업한 거 10개를 출원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20개의 출원 비용을 절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20개가 만약에 나중에 등록이 됐다. 이거 등록하면 또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등록 비용이 들어가요. 유지비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유지 비용, 예를 들어서 따져볼게요. 아까 한 건당 5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2건이면 1000만 원, 1억이잖아요. 1억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만약에 이 국내 출원일 때 1억이죠. 해외 출원 어떨까요? 거기서 얼마를 곱해야 되죠? 2배 내지 한 국가 2배 내지 2배 내지 3배를 곱하셔야 돼요. 엄청난 돈이 나오는 거죠. 그만큼 IP 매니지먼트 통해서 저희가 필터링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뚫리지 않는 방패와 특허 획득 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그림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3개월 프로젝트로서 이런 특허 조사 분석 및 특허 조사 및 분석, 그다음에 IP R&D 전략 수립 이런 식으로 그림도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설명할 때는 이거 감사합니다라고 쓰고 이 끝에다가 BTI 전략 사관학교를 써야 돼요. BTI 쓰고 맨 마지막에 저기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2시간 동안 강의를 했지만은 강의 내용을 다 아는 것 같아 다 잊어버릴 수 있다고 했지만은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BTI 전략이라는 단어 그거만 기억하시라. 그래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든 기술을 개발하든 특허를 출원할 때 내가 이 비즈니스를 구현할 기술이 있는지 이 비즈니스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또한 이제 기술 같은 경우도 이 기술을 개발하면은 정말 비즈니스 성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기술이 IP로 구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또 IP 어떤 특허를 출원하고 싶을 때 과연 이 특허 출원하는 게 비즈니스적으로 유익이 되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이 특허 출원하는 기술이 이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따져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할 때 저만의 노하우가 있는데 이게 2시간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50분 강의하고 10분 쉬고 그런데 되게 어떤 토의적 그런 것보다는 주입식으로 막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몰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이제 부탁을 드려요. 저희가 이제 동영상들을 촬영할 건데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지금부터 BTI 전략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은 막 박수를 쳐달라고 제가 먼저 부탁을 드려요. 그렇게 상호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제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BTI 전략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박수를 막 치세요. 근데 이렇게 협의대에 박수를 치지만은 박수를 일단 치면은 그만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상태에서 강의에 들어가니까 많은 분들이 몰입도 있고 재미난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저희 생일을 맞이해서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 특허 사무소에서 특허 업무했던 거하고 이제 특허 사무소에서 독립을 해서 3년 동안 기업의 IP 매니지먼트 총 23년의 특허 노하우 그리고 제 강의했던 노하우의
강연했던 노하우와 그 그림에 숨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렇게 나눠 드렸어요. 왜 이걸 나눠 드렸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노하우라든가 그런 전략들을 이렇게 나눠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생일인 만큼 오늘 특별한 일 되시고 항상 성공하시고 특허가 뭐 필요하다, 필요 없다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정말 시장에서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특허가 필요하거든요. 관심도 가져보시고 오늘 하루 멋진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박종인 대표님을 알게 돼서 마케팅에 대해서 페이스북과 강연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결핍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제가 꽂혀있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고객들의 결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꾸 제가 찾아가려고 하고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기 위한 어떤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만나는 상대의 결핍이 무엇일까? 내가 그들의 결핍을 어떻게 채워줄 건가? 하고 비즈니스를 하지 않더라도 나의 가족의 결핍이 무엇일까를 늘 살펴보고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려고 한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생각난 모든 노하우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멋진 하루 되시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셜 IP 여국 이병근 대표였습니다.